안녕하십니까.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람살라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다람살라를 처음 갔을 때는 그야말로 한적하고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의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번성하고 번잡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그때는 오후 3시쯤 되면 모든 가게들이 이렇게 철시하기 시작해서 한 4시쯤 되면 다 이렇게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장사를 저녁 때는 거의 다 문을 연 가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밤늦게까지 가게 문이 열려 있죠. 그리고 자정까지 하는 술집도 있고요. 식당들도 늦은 시간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때는 돈보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값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돈이 더 중요해졌겠죠. 다람살라는 1년 내내 붐비는 곳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도 오고, 무슨 취재를 위해서 오는 저널리스트들도 오고, 그리고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순례객들, 그리고 가끔 있는 법회를 위해서 오는 불교 신자들, 전 세계 각국의 불교 신자들이 다 오죠. 심지어 러시아의 불교 신자들까지 오고요. 그리고 다른, 워낙에 이제 거기가 치안도 좋고, 또 티베트 사람들이 온 독특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저 오는 여행객들도 많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 박수라는 곳에 휴식하러 많이들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꽤 많죠. 우리가 다람살라를 찾는 유명인들, 또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는 꽤나 알려진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람은 리처드 기어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리처드 기어는 공식적으로 1년에 3차례씩은 꼭 다람살라를 방문합니다. 그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도 와서 법회도 참석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달라이 라마 스님을 뵙고 가기도 합니다. 그분은 아주 스타와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 진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소탈한 모습으로 다람살라 골목을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하고, 가게에 가면 그분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은 가게는 거의 없죠. 함께 가게 주인이 청하면 기꺼이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사진이 가게에다 걸려있고, 그 사람은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 스님께 출가를 하겠다고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모습으로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승려가 돼서, 출가해서 승려가 돼서 자기 수행을 하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으로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병원 짓는데, 또 학교를 만드는데, 그런데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티베트 하우스도 이분의 기부로 설립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스카르의 티베트 문화라든가, 또 무슨 몽골 도시의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돈,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가로 또 유명한 분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해리슨 포드 부부가 이제 가끔 찾아옵니다. 해리슨 포드도 굉장히 소박하고 소탈한, 정말 사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부인과 함께 달라이 라마 스님을 뵙고 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라든가 인도양국 무스탕이라든가 이런 티베트 관련, 또 달라이 라마 스님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여기에 직접 나레이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중화권의 스타들도 간혹 오는데요. 특히 이연걸, 액션 배우인 이연걸은 자기 여동생과 가끔
나람살라를 찾아옵니다. 이영걸이 나람살라를 찾아올 때는 아주 강원 스님들이, 특히 어린 스님들이 난리가 나죠. 뭐 무협 흉내를 내고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람살라 옆에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말고 까르마빠 스님이 이제 주석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 계시죠. 근데 그분의 신도들, 그 중화권 스타 중에 신도들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양조위 유가령 부부가 까르마빠 스님의 신도죠. 그래서 까르마빠 스님이 법회를 하실 때는 두 부부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며칠씩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법문을 듣고 그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그래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양조위 유가령 부부는 뭐 나람살라를 이렇게 그냥 슬리퍼 신고 둘이서 이렇게 휘청휘청 걸어다니고, 뭐 사람들이 알아보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아주 소박한 그런 탑스타답지 않은 그런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청하가 또 그 까르마빠 스님의 그 아주 오래된 신도입니다. 뭐 우스갯소리 또는 소문에 의하면 임청하 남편이 이렇게 좀 임청하 속을 좀 긁어놓으면 까르마빠 스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말 못하는 그 속내를 다 털어놓고 펑펑 울다가 그러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여러 스타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일호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 그 말년에 그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람살라를 찾아와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뵙고 간 바 있습니다. 뭐 삶의 마지막 순간에 뭘 할까 참 사람마다 생각이 많을 텐데요. 의외로 스티브 잡스는 달라이라마 스님을 찾아뵙고 갔습니다. 근데 그는 뭐 평생 그 참선을 한 그런 수행을 한 이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나람살라 그 달라이라마 오피스의 뭐 방송 장비, 컴퓨터 장비를 싹 교체해 주는 그 시주를 하고 가서 그 덕에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 법문을 하는 방송이라든가 세계에 이렇게 영상 전하고 하는데 큰 덕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 덕에 달라이라마 스님 영상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이렇게 송출하고 깨끗하게 촬영을 하고 하는 그런 덕이 스티브 잡스의 덕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달라이라마 오피스하고 공동으로 그때까지 했던 달라이라마 스님의 모든 법문 자료를 디지털라이즈 하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나람살라에 2달 이상 머물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3시, 4시면 퇴근을 하고 하는 일을 2달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달라이라마 스님의 동정을 아주 옆에서 접견실 바로 앞이 그 영상 작업하는 사무실이어서 거기서 이렇게 나가서 뒤 베란다에서 보면 그 달라이라마 스님의 접견실이 바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거기 밑에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정문에서 정오쯤 되면 이제 거기 달라이라마 스님을 접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을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곁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그때 당시 이미 70 중반을 넘기신 고령의 스님이시죠.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심지어 일요일까지. 법문을 하시든지 법회를 하시든지 인터뷰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해외 순방을 하시든지 기자들 찾아오면 저널리스트들 만나든지 하는 그 일정이 스케줄이 거의 365일이 꽉 차 있을 정도로 하루도 쉬는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야, 저런 초인적인 체력, 그 초인적인 정신력은 정말 달라이라마 스님답다고 느낀 바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건강이 많이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85 훌쩍 넘기고 80 중반 되시고, 그러니까 좀 주변에 의료진이나 비서진이 많이 말린다 그래요. 그 좀 될 수 있으면 법회도 좀 적게 하려고 그러고 인터뷰도 좀 최소한 필요한 것들만 하려고 하는데도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을 때 법문을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 하시고, 당신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돌려주려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람살라에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그 개인적인 여행객들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그 맥로드간즈의 시장통에 한국말로 터들썩하게 들릴 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 석천사의 진옥 스님께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그 설판 시주를 해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모시고 한국인을 위한 법회 행사를 하죠. 예전에는 한 일주일씩 했는데 지금은 달라이라마 스님의 건강 때문에 한 3일도 하고, 그리고 첫째 날은 달라이라마 스님이 법문을 직접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은 거기 다른 노스님들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대승경전들, 반야신경이라든가 입보리 행론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대승경전들을 강의를 하고 강론을 하고 하시죠. 달라이라마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친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마 그 진옥 스님이 하는 법회 순례단에 동참하시면 가장 쉬운 길로 다람살라를 갈 수 있고 달라이라마 스님을 아마 뵐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한국인을 위한 식당도 있고 하죠. 거기에 라면으로 유명한 리카페, 여기는 바깥 주인은 티베트 사람이고 안 주인은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티베트 전통 음식점인 피스카페, 여기도 안 주인은 한국 분이시고 바깥 주인은 그 어른을 모시고 사는 티베트 3대 가족이 살고 있는 아주 재밌는, 그리고 음식도 아주 맛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자락에서도 돌솥비빔밥을 먹을 수 있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는 곳이 그 도깨비 식당입니다. 도깨비 식당의 사장님은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 덕에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잃었던 입맛을 이렇게 되찾을 수도 있고 합니다. 제가 나람살라를 오고 갈 때는 한국 승려들이 이제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한 70여 명 정도가 골짜기골짜기 박혀서 티베트 말도 배우고 티베트 경전 공부도 하고 더러는 또 쉬기도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결사원 앞에는 한국에 거기 와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쓰는 한국인 공부방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티베트 사람들하고 티베트인 남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도 몇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장소가 갖는 의미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장소의 의미를 결정할 겁니다. 다람살라는 별로 크다지, 어퍼가 다람살라, 다람살라 윗마을이죠. 티베트인들이 사는 그곳은 그다지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걸어서 아주 느릿느릿 걸어도 한 1시간이면 다 도를 정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요. 그런 작은 마을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곳에는 달라이라마 스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가 펼치는 어떤 가르침이 있고 또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찌됐든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티베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평화로움도 느껴볼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인도에 갈 수 없죠. 지금 팬데믹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람살라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진리의 한 자락이라도 만날 수 있고 또 자기 삶의 방향도 되찾을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다람살라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